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만큼은 주식 생각을 좀 내려놓고 쉬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장을 열어보지도 못하는 날인데 괜히 계절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요. 뉴스에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보여도 무슨 일인가 싶어 눌러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장에서는 회사보다 내 판단을 먼저 의심하게 돼요. 내가 너무 늦게 산 건가? 조금 올랐어 할 때 정리했어야 했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나? 주말인데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요즘 주식시장이 투자보다 도박판처럼 느껴지는지, 그 안에서 삼성전자 주주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주식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시장의 돈이 달라지는 순간과 삼성전자의 대응 기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계절을 열 때마다 마음부터 급해지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판이 왜 이렇게 도박처럼 느껴질까요? 기업의 실적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난 것도 아닌데 주가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요. 반대로 회사가 갑자기 2배로 좋아진 것도 아닌데 하루 만에 급하게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좋은 회사를 골라 오래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지금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흔들림이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졌습니다. 좋은 기업을 골랐다는 사실만으로 그 흔들림을 견디기 어려운 장이 된 겁니다. 그 중심에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 주가의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기초자산이 1% 오르면 2배 수준의 수익을 노리고 1% 내리면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매력적으로 보여요. 오를 것 같을 때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향이 반대로 나오면 기다릴 시간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산 종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계좌가 먼저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배수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 생각했던 결과와 실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가가 출발했던 자리 근처로 돌아와도 내 계좌는 회복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금융감독당국도 이런 상품은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고 시장이 횡보해도 투자금이 줄어드는 음에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방향뿐 아니라 얼마나 흔들릴지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용과 미수까지 붙으면 시장은 더 예민해집니다. 내 돈으로만 산 사람은 조금 밀려도 기다릴 여지가 있습니다. 빌린 돈이 들어간 계좌는 그렇지 않아요.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내 판단과 상관없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리지 못한 채 팔아야 하고 그 매도가 다른 사람의 손실을 다시 키웁니다.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주가는 회사의 가치보다 누가 먼저 버티지 못하느냐에 더 크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삼성전자 뉴스를 읽고 하나씩 판단해서 주문하는 것만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지수의 움직임, 정해둔 조건에 따라 컴퓨터가 대량 주문을 냅니다. 한쪽으로 주문이 몰리면 우리가 뉴스를 확인하는 사이 주가는 이미 멀리 가버릴 수 있어요. 오전에는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후 들어 프로그램이 매도로 바뀌면서 흐름이 완전히 꺾이는 일도 생깁니다. 같은 날 같은 회사인데도 몇 시간 사이 대응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도가 괜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이 급하게 움직일 때 프로그램 매매의 충격을 줄이려고 일정 시간 주문 효력을 멈추는 장치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전체가 급락할 때 투자자들이 상황을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해 거래를 멈추는 제도고요. 이런 장치까지 신경 써야 할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발동했다는 사실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거래가 다시 시작된 뒤 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멈춘 순간보다 재개된 다음의 대응이 계절을 바꿉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별 기업이면서 코스피 전체를 움직이는 대형주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에 문제가 없어도 지수를 팔아야 하는 자금이 나오면 함께 밀릴 수 있고요. 반도체 전망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지수를 사는 돈이 몰리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회사 뉴스만 확인하면 자꾸 한 박자씩 늦습니다. 기업의 방향과 오늘 주가를 움직이는 돈을 따로 봐야 해요. 물론 삼성전자에 볼 게 없는 건 아닙니다. AI 서버가 늘면서 고대 여폰 메모리와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판매를 시작했고
진행했고 HBM4E 샘플 공급도 진행해왔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첨단 공정 고객을 늘리고 메모리와 로직, 패키징을 함께 묶는 경쟁력도 키우고 있고요. 최근에는 브로드컴과 메모리 파운드리 협력을 넓히겠다는 공식 발표도 나왔습니다. 회사의 긴 방향을 볼 때는 분명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라는 말과 당장 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이미 더 큰 기대를 가격에 넣어놨다면 주가는 쉬어갈 수 있어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면 밀립니다. 반대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때 실제 숫자가 예상보다 덜 나쁘면 주가는 먼저 올라가기도 하고요. 주식은 현재 회사만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리 기대한 미래와 실제 결과의 차이를 거래하는 곳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회사만 괜찮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내 계좌의 상황을 놓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지와 내가 너무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현금이 남아있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의 대응도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손실률이라도 삼성전자가 계좌의 10%인 사람과 70%인 사람이 똑같이 기다리면 안 되고요. 종목 전망보다 내 계좌 구조를 먼저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0%가 되면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못 팔고요. 손실이 더 커지면 그때부터는 회사 분석보다 본전 생각만 남습니다. 수익이 나도 비슷해요. 내 계좌에 플러스가 찍혔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바라만 보다가 다음날 다시 내려와 팔기 어려워진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만 이런 일을 겪는 건 아닙니다. 기준 없이 주가부터 보고 마음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매매 타이밍은 가장 낮은 가격에 사고 가장 높은 가격에 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걸 매번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이 함께 들어오는지, 프로그램 매매가 장중에만 잠깐 들어왔다가 빠지는지, 종가까지 남는지,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오는지, 거래 없이 가격만 튀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던 조건이 생겼는지, 반대로 기존 생각을 고쳐야 할 변화가 나왔는지 제때 확인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루 밀렸다고 삼성전자의 사업이 모두 틀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날의 색깔에만 마음을 맡기면 오를 때는 지나치게 낙관하고 내릴 때는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습니다. 장기 전망은 천천히 바뀌지만 단기 대응은 빠르게 바뀔 수 있어요. 이 둘을 섞으면 좋은 회사를 들고도 계좌는 계속 흔들립니다. 삼성전자를 믿는 마음과 오늘 위험을 관리하는 행동을 따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셨다가 물리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손실을 보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이유를 말씀드리더라도 실제로 계좌에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의 답답함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주가는 실시간으로 움직이지만 영상은 촬영한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3시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요. 그 2~3시간 동안 외국인 수급이 매수에서 매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버티던 가격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기다리던 매수세가 새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제가 촬영할 때는 기다려볼 수 있었던 조건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간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영상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상에서는 시장의 큰 방향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매수와 매도, 비중 조절은 그 순간 달라진 데이터를 다시 보고 결정해야 하고요. 큰 방향은 영상으로 잡고 실제 대응은 실시간 흐름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보실 때도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서 따라가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지금도 살아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실시간 대응 알림을 받는다고 손실이 절대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주식에서 누구도 그런 약속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영상의 시차 때문에 바뀐 조건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빠졌는데 예전 영상만 믿고 기다리거나 반대로 수급이 돌아왔는데 이미 겁을 먹고 정리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계속 실시간 대응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레버리지와 신용, 프로그램 수급이
복잡하게 얽힌 장에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뉴스를 가장 먼저 읽는 속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워둔 기준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는 속도입니다. 외국인이 잠깐 선물만 사는지 현물까지 함께 담기 시작하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마감까지 남는지, 반등에 실제 거래 대금이 붙는지를 확인해야 같은 상승도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주말에 3가지 정도는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내 매수가와 현재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추가 하락이 나와도 계좌가 버틸 수 있는지, 반등이 왔을 때 계속 가져갈 물량과 비중을 줄일 물량을 구분해 두는지입니다. 장이 열린 뒤 주가를 보면서 정하려고 하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주말에 숫자를 정답처럼 맞힐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는 미리 생각해 둘 수 있습니다. 손실이 큰 분들은 무조건 버티거나 한꺼번에 정리하는 2가지 선택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다면 반등이 왔을 때 일부 비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하고 장기적으로 기다릴 이유가 분명하다면 확인해야 할 수급을 정해두고 지켜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왜 기다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손실이 아까워서 기다리는 것과 실적과 수급이 돌아올 조건을 보고 기다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 수익 중인 분들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한번 올라주면 조금만 더 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모든 물량을 한 번에 팔 필요는 없어요. 다만 상승을 만들었던 조건이 사라지면 수익을 지킬 준비는 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함께 빠지고 거래량이 늘면서 중요 구간을 이탈한다면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계좌에 찍힌 플러스가 실제 내 수익이 되려면 지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새로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이 반드시 싼 종목은 아니고 좋은 회사가 언제나 좋은 매수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첫 반등을 놓칠까봐 급하게 들어가면 작은 흔들림에도 판단이 무너져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들어오고 거래량이 붙은 반등이 눌림 뒤에도 유지되는지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도 시장은 다시 자리를 줍니다. 그런데 본업이 있는 분들이 이걸 하루 종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라고 해도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 숫자를 확인해도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쉽지 않죠. 거기에 내 종목까지 흔들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영상을 찾아보면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더 많은 의견이 아니라 내 대응 기준을 바꿀 만한 변화가 실제로 나왔는지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보내는 알림은 아닙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의 방향이 달라질 때, 삼성전자가 대응을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삼성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뉴스와 공시가 나오고 기존 판단을 바꿀 필요가 생겼을 때 확인하는 알림입니다.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내 대응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 업종으로 옮겨가는 흐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 후공정과 패키징, 기판과 전력 인프라 가운데 어디로 거래 대금이 붙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바라보다가 이미 움직인 후속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도록 돈이 퍼지는 순서를 확인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종목 이름만 던져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 관심을 높이고 무엇이 무너지면 다시 경계해야 하는지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 맞춰볼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사라거나 전부 팔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어떤 신호가 나오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지, 어느 조건부터 비중을 다시 살펴야 하는지 정리한 기준표입니다. 장이 열린 뒤 감정으로 결정을 바꾸지 않도록 미리 대응 순서를 잡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뒤 며칠씩 기다려야 자료가 오는 방식은 아니고요. 신청을 마치면 현재 대응표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다음 거래일 주가가 움직인 뒤 뒤늦게 이유를 찾지 마시고 주말 동안 내 계좌의 대응 순서부터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하나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도박판처럼 느껴지는 건 우리가 기업을 전혀 몰라서가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신용, 프로그램 주문이 움직임을 키우고 영상과 실제 시장 사이에는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좋은 회사를 골랐어도 대응이
늦으면 계좌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과 오늘 내 계좌가 감당할 위험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AI 메모리와 서버용 제품,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에서 앞으로 확인할 변화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 가능성을 믿는 것까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회사가 좋아질 때까지 내 계좌가 버텨줄 수 있는 구조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중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현금은 남아있는지, 어느 신호까지 기다릴 것인지 주말에 한 번만 정리해보세요. 그 기준이 있어야 다음 거래일의 흔들림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미 지나간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제 영상을 보고 손실을 보셨다는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상이 촬영될 시점과 지금 시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속 한 문장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그 판단을 만들었던 조건이 아직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주식은 마치는 횟수보다 틀렸을 때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대응하느냐가 계좌를 지켜줍니다. 주말인데 계좌 생각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답을 억지로 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내가 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면 기존 판단을 고칠 것인지 이 세 가지만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기다리는 주말과 기준을 준비해두고 기다리는 주말은 다음 거래일이 시작됐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